자, 다음으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5마이크로패럿인 평행판 콘덴서를 20V로 충전한 뒤 극판의 거리를 처음에 2배로 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끊고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니까 평행판 콘덴서가 있어요. 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콘덴서를 20V로 충전한다. 여기다가 양단에 20V를 인가를 해가지고 극판에 전하를 충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플러스 Q가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충전이 되겠죠. 그럼 콘덴서에는 얼마만큼의 전하가 축적되죠? 자, 그렇죠. 콘덴서에는 Q는 CV만큼의 전하가 축적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콘덴서에다가 전하를 충전시키고 난 다음에 전원을 제거시킵니다. 충전이 다 끝나고 나면 전원을 제거시키고 난 다음 극판의 거리를 어떻게 했다? 극판의 거리를 처음에 2배로 만들었다. 자, 현재 이때 극판 간의 거리가 D메타인데 이거를 2배만큼 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변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콘덴서를 충전하고 극판의 간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극판에 충전돼 있던 전하량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판 조정한다 하더라도 Q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극판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자, 평행판 콘덴서 정전 용량 공식은 D분의 입실론 S가 되기 때문에 극판의 거리가 2배만큼 상승하게 되면 용량은 반으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용량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Q값,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극판 사이에 걸려져 있던 전위차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량이 극판을 2배만큼 키우면 용량은 2배만큼 작아지고요. 용량이 2배만큼 작아지게 되면 전압은 몇 배 커진다? 2배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인가된 전압이 20V에다가 2배만큼 커지게 되면 40V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전개가 비회전성. 자, 비회전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바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나블라크로스. 자, 크로스라는 건 외적이죠. 외적은 바로 뭐다? 회전력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블라크로스 2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로테이션 2 이코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자, 물론 교재에 따라서 회전에 대한 기호를 로테이션이 아니라 컬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컬 2 이코르 제로다. 이 말은 뭡니까?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갖게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 A와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 A와 비유전율을 알 수가 없는 유전체 B가 그림과 같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계면에서 전자파의 굴절이 일어날 때 유전체 B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경계 조건, 유전체 경계 조건이 나오면 내용 자체는 상당히 복잡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획일적이었다. 그래서 이 획일적인 문제에서 공식을 쉽게 외우기 위한 암기 패턴. 자, 다소 유치하지만 제가 어떻게 외웠었어요? 자, ET의 DNA는 같다. 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을 갖다 썼지만은 자,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요? 이때 A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개의 세기는 또는 전기력선은 경계면에 대해서 접선의 방향에 대해서 접선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송 밀도는 노말 팩타는 바로 뭐였어요? 법성 성분에 대해서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 접선 벡터와 법선 벡터를 얘기했었어요. 이때 법선 벡터는 뭡니까? 이 어떠한 도체 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되는 성분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방향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이걸 EA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EA의 노말 팩타 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그리다 보면 이 세타각을 중심으로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말 팩타라는 거는 EA 곱하기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얼마?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말 팩타 성분은 코사인 세타를 취급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전개의 경계면과 접하는 성분으로 가져가게 되면 EA의 탄젠트 벡터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성분은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높이는 EA 곱하기 사인 세타다. 다시 말해 탄젠트 벡터는 사인 세타고 수학적으로 사인 세타고 노말 팩타는 수학적으로 코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식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냐면 이 A 성분이 들어갔었을 때의 접성 성분 전개는 접선에 대해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사인 세타 A는 이 B의 사인 세타 B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송 밀도는 법성 성분이 같다고 했어요. 수직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DA의 코사인 세타 A는 DB의 코사인 세타 B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식을 나누게 되면은요. 전송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입실론 A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이 1번식과 2번식을 그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세타 A가 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나누게 되면요. 입실론 B분의 1에 두 개 나누게 되면 탄젠트 세타 B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 뭐가 있어요? 입실론 A분의 입실론 B는 올라가고 내려가고죠. 탄젠트 세타 A분의 탄젠트 세타 B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 조건에 대한 최종 결과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B 유전체의 B 유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되죠. 그러니까 입실론 A가 가지고 있는 진공의 유전율과 입실론 B가 가지고 있는 진공의 유전율이 서로 약분돼요.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지냐 공식이? 입실론 SA라고 할까요? 입실론 SA와 입실론 SP 이코르 탄젠트 세타 A분의 탄젠트 세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입실론 SP, B 유전체의 B 유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SP 이코르 넘어가게 되면 입실론 SA 곱하기 탄젠트 세타 A분의 탄젠트 세타 B가 되고요. 이때 A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B 유전율은 3이라고 그랬습니다. 3. 그러니까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A. 세타 A는 입사각 30도 그리고 굴절각 세타 B는 45도. 그러니까
탄젠트 30도 분의 탄젠트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 되겠죠. 그럼 번문수로 올라가게 되면 3 루트 3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루트 3은 1.732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은 5.2가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계 조건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자, 이와 같이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였어요? 경계 조건 공식 찾는 문제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이 원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 B라고 하지 말고 원투로 할게요. 이 원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와 같다. 그 다음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와 같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전체 경계면도 있지만 자기약 쪽에선 자성체의 경계 조건이 있죠. 그럼 자성체의 경계 조건 가게 되면 전개의 색이 E 대신에 자개의 색이 H로 바꾸면 되고 전속 밀도 대신에 자속 밀도로 바꾸고요.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로 바꾸게 되면 공식이 완성되는 겁니다.